서울 근교 작은 동네 한복판에 사는 김수진은 딸 김예린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잠에서 깼다. 엄마, 그가 거기 아래를 만졌어요. 예린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도 그렁그렁했다. 수진은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만졌다는 거야, 예린아? 누가? 예린은 작게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꼭 쥐었다. 아빠, 오늘 아빠가 시장 간 사이에 내 방에 들어와서 비밀이라고 했어요. 수진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로 달려갔다. 텔레비전 불빛 아래 소파에 늘어져 맥주병을 든 남편 김재호가 편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지금 당장 일어나.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엔 불타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재호는 게으르게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지금 와서 일 끝나고 좀 쉬게 내버려 둬라, 수진아.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수진은 예린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재호가 천천히 일어나 테이블 위에 맥주병을 내려놓았다. 아, 이제 알겠다. 애가 지어낸 이야기지. 네가 믿고 또 내가 죄인 되는 건가? 재호가 웃음을 터뜨리려 했지만 수진의 증오가 가득한 눈빛에 웃음은 멈췄다. 나쁜 놈. 수진이 강하게 그의 가슴을 밀치며 말했다. 내가 너한테 집도 주고 밥도 해주고 내 술버릇도 참아줬고 네가 직장 잃었을 때도 버텼어. 내가 이 가족을 지탱했을 때 너는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런데 내 딸에게 상처를 준 게 네가 할 짓이야. 말도 안 돼. 재호가 소리치며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난 너 사랑해. 딸한테 집을 주고 싶었어. 걔는 날 항상 질투했어. 수지는 그의 뺨을 세게 때렸다. 마음속에선 그 남자에 대한 혐오만 가득했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재호야. 이건 병이야. 그리고 오늘부로 너는 이 집에서 나가. 재호는 이웃들이 문 밖으로 쳐다보는 걸 의식하며 주위를 둘러봤다. 널 후회하게 될 거야, 수진아. 너 혼자 남을 거야. 내 빚 다 알아. 나 없이 애 키울 수 없어.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너랑 하루 더 사는 것보다 낫다. 지금 당장 나가.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수진이 경고했다. 재호는 재킷을 집어들고 문을 쾅 닫았다. 예린이 깜짝 놀랐다. 복도에서 재호가 소리쳤다. 이게 끝이 아니야. 널 박살 낼 거야, 수진아. 그 애 이야기 아무도 안 믿어.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잠그고 무릎을 꿇어 딸을 꼭 안았다. 밤은 길게 흘렀고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 밖에서 재호의 목소리가 분노와 절망으로 울부짖었다. 수진아, 문 열어. 이렇게 나를 쫓아낼 순 없어. 이 집도 내 거야. 수진은 딸이 잠든 방에서 조심스레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커졌다. 문 부술 거야. 수진아, 애가 다 지어낸 거야. 네가 알잖아. 걔가 거짓말쟁이라는 거. 수진은 주저없이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도와주세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려 해요. 주변 이웃들의 창문이 열리고 불이 켜졌다. 재호는 이 틈을 타 들어봐라. 수진이 미쳤다. 이 애는 다 꾸며낸 거다라고 소리쳤다. 이 순간 2층에서 이웃 박노사가 의심스런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아, 네가 하는 말이 진짜야? 수진은 눈물이 맺힌 채 단호하게 대답했다. 진짜야, 로사. 우리 딸이 거짓말을 할 리 없어. 로사는 고개를 저으며 침묵했다. 경찰이 도착해 재호를 제지했다. 재호는 마지막으로 증오 어린 눈빛을 던지며 너 후회하게 될 거야, 수진아. 네가 진실을 밝히는 날 모두가 네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라고 으르렀다. 수진은 딸을 꼭 안으며 새로운 싸움의 시작을 예감했다.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비추는 방 안, 예린은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작은 몸매는 마치 하루 사이에 더 작아진 듯했다. 깊게 팬 눈가에는 눈물이 마른 흔적이 선명했고 허약한 몸이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짊어진 듯했다. 수진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정돈하며 가방을 고쳐 메웠다. 예린아, 학교 안 가도 돼. 원하면 선생님께 얘기할 수 있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예린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엄마, 가고 싶어요. 더 이상 사람들이 내 대해 얘기하는 걸 듣고 싶지 않아요. 수진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용기를 불어넣으며 학교로 향했다.
학교 입구에 다다르자 몇몇 엄마들이 몰려 있었다. 그들은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 속삭이고 있었고 수진이 다가가자 말소리가 점점 커졌다. 저 여자 남편과 싸우면서 다 지어낸 이야기래. 난 예린이가 너무 조용해서 이상했어. 재호 씨는 정말 일 잘하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충격이야. 수지는 모든 말을 돌에 맞은 듯 가슴에 새기며 딸의 손을 꽉 잡고 교실 문 앞까지 데려갔다. 예린의 담임교사 박미소가 학생들을 맞이하며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했다. 예린이 지나갈 때 미소는 부드럽게 웃었지만 예린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어머니 뒤에 숨었다. 안녕 예린아, 오늘은 기분이 좀 어때? 미소가 조심스레 물었다. 예린은 어깨를 으쓱하며 어머니 뒤에 숨었다. 미소는 심각함을 깨닫고 수진을 교실로 불러들였다. 수진 씨, 예린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무척 조용하고 내성적이에요. 무슨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목이 메어 말꼬리가 흔들리면서도 답했다. 선생님, 제발 예린이를 잘 봐주세요. 집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미소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깨를 다독였다. 걱정 마세요. 학교에서 제가 꼭 지켜줄게요. 그 사이 학교 운동장에서는 엄마들 사이에 속삭임이 점점 커졌다. 재호 씨가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어. 그 사람들 장 보러 다니는 걸 봤는데. 하지만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누가 알겠어. 의견이 나뉘며 학교 사회는 둘로 갈라졌다. 교실 안, 예린은 노트도 펴지 않고 앉아 있었다. 미소가 다가가 색색의 도화지를 건넸다. 예린아, 그림 그릴래. 예린은 연필을 들고 천천히 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에는 닫힌 문이 있는 집과 문 밖에 큰 어두운 그림자가 그려져 있었다. 미소는 숨이 막히듯 목이 메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예린은 교실에 남아 있었고 미소는 그녀 곁에 앉아 과일을 건넸다.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도 돼. 난 내 편이야. 예린은 조용히 미소의 손을 꼭 잡았다. 학교 밖에서는 다시 수근거림이 퍼져나갔고 이웃 박노사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로사, 당신은 우리가 겪는 일을 모른다. 이건 남편과 아내의 싸움이 아니야. 내 딸 얘기야. 로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겨우 말했다. 난 수진 씨를 오래 알지만 이 일은 좀 이상해. 남편도 예전엔 괜찮은 사람이었어. 수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 사람이 병원에서, 학교에서 한 짓을 안 본 거야. 눈 감고 싶다고 모두가 눈 감을 수는 없어. 로사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고 수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 한편 미소는 예린의 그림을 서랍에 넣으며 자신이 단순한 교사를 넘어선 역할을 해야 함을 깨달았다. 그날 밤 수진은 잠들지 못했다. 예린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들려오는 수근거림에 마음이 무거웠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딸을 병원에 데려가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공식적인 증거가 있어야 아무도 아이의 말을 무시할 수 없을 테니까. 방과 후 수지는 예린을 일찍 데리러 나갔다. 예린은 고개를 숙이고 가방을 꼭 쥐었다. 엄마, 아플까봐 무서워요.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야, 사랑아. 그냥 얘기하고 돌봐줄 거야. 약속해. 혼자 두지 않을게. 차 안은 조용했고 도로 소리만 가득했다. 신호등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해 수지는 심장이 조마조마했다. 병원 소아과 진료실, 중년의 차분한 의사 장미경이 그들을 맞았다. 수진 씨, 예린이가 특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장 의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딸이 아빠가 나쁜 행동을 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증명할 누군가가 필요해요. 장 의사는 예린 쪽으로 무릎을 꿇고 다정히 웃으며 말했다. 공주야, 여기서는 안전해. 나는 널 도우려고 왔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니? 예린은 움찔하며 엄마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였다. 아빠가 내 방에 들어와서 비밀이라며 엄마가 알면 혼난다고 했어요. 수지는 눈을 감고 눈물을 참았다. 장 의사는 기록을 적으며 말했다. 검사를 진행할 거예요. 몸에 상처가 없어도 네 딸의 증언만으로도 보호 조치를 시작할 수 있어요. 공식 고소도 해야 할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수지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해했다. 그때 그녀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복도 끝에서 차가운 표정으로 재호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직원들의 제지를 무시하고 소리쳤다. 수진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정말로 딸까지 데리고 병원에 온 거냐?
수지는 진료실 문 앞에서 딸과 간호사를 보호하며 말했다. 지금 당장 나가, 재호야. 너는 우리 가족과 끝났어. 환자들이 멈춰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재호는 극적인 몸짓으로 자신을 희생자처럼 보이려 했다. 이 여자가 날 파멸시키려 해. 다 거짓말이야. 딸이 날 속이려고 가짜 이야기를 꾸몄어. 수지는 떨리면서도 굳건히 서서 말했다. 누가 내 말을 믿겠어. 네가 딸에게 한 짓을 다 알고 있어. 재호가 가까이 다가와 분노에 차 외쳤다. 닥쳐, 수진아. 넌 항상 피곤하고 불평만 해. 이제 나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는 거잖아. 그 소리는 복도에 울려 퍼졌다. 장 의사가 나와 단호하게 말했다. 재호 씨, 여기서는 조용히 해주세요. 이곳은 병원이고 우리 최우선은 아이의 안전입니다. 재호는 분노를 폭발시키며 수진을 향해 고함쳤다. 이 모든 게 궤변이야. 난 무죄야. 이 여자가 날 파멸시키려 해. 수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 가족을 지탱한 건 나야. 네가 아니야. 보안요원 2명이 다가와 재호를 제지했다. 재호 씨, 이 병원을 떠나주세요.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호는 저항하려 했지만 보안의 압박에 물러났다. 떠나면서 그는 으르렁거렸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너희 모두 후회하게 될 거야. 병원 복대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수진은 딸과 함께 진료실로 돌아갔다. 장 의사가 다가와 말했다. 수진 씨, 망설이지 말고 고소하세요. 의료 기록은 이미 보호기관에 전달될 겁니다. 수진은 깊게 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싸움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시작되고 있었다. 법정 복도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빠른 발걸음과 속삭임, 긴장된 눈빛들이 뒤섞여 있었다. 김수진은 딸 예린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그 작은 손길 하나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적으로부터 딸을 지킬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예린은 조용히 손가락을 놀리며 얼굴을 들지 못했다. 법정 문이 열리고 김재호가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섰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셔츠와 뒤로 넘긴 머리, 차가운 계산적인 눈빛이 그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다. 그의 옆에는 중년의 변호사가 서 있었다. 이 변호사는 도시에서 가장 난감한 사건들을 맡아왔던 인물로 유명했다. 두 사람 사이의 대비가 극명했다. 수지는 지친 듯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재호는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피해자 행세를 했다. 안녕하세요, 재판장님. 변호사가 말문을 열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이 단지 부부간의 감정 싸움에서 비롯된 악의적인 조작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수지는 주먹을 꼭 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재판장의 눈길이 두 쪽 모두를 차례로 훑었다. 김수진 씨, 신고는 접수되어 있고 의료 보고서도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재판장이 말했다. 변호사는 재호를 향해 손짓하며 그를 일으켰다. 재호는 태도가 180도 바뀌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예린을 친딸처럼 사랑했습니다. 학교에 데려가고 장난감도 사주고 밥도 챙겼습니다. 절대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자 법정 안은 조용해졌다. 하지만 제 아내는 제 실패와 실직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이런 잔인한 방법으로 저를 몰아내려 합니다. 재호가 말을 이었다. 속삭임이 퍼졌다. 수지는 딸 손을 더욱 꽉 잡았지만 참을 수 없었다. 거짓말쟁이. 그녀가 소리쳤다. 당신은 괴물이에요. 가짜 눈물로 감추려 하지 마세요. 내가 직접 들었어요. 당신이 예린 방에 들어갔다는 걸. 법정 서기가 엄숙히 침묵을 요구했지만 수진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당신은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무죄라니. 재호의 변호사는 이를 틈타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장님, 김수진 씨는 감정에 휘둘리는 미친 여자입니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제 의뢰인을 파멸시키려는 겁니다. 재판장은 손을 들며 말했다. 김수진 씨, 당신의 고통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재판은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해 주세요. 병원에서 출석한 의사가 증언대에 섰다. 예린 양에게는 신체적 상처는 없었지만 심리적 외상과 일치하는 증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를 부인하며 아이들은 종종 상상하는 법이다 라고 주장했지만 의사의 단호한 태도는 신빙성을 더했다.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재호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제발 딸과 헤어지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내 심장과 같습니다. 긴 침묵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재판장도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문서를 다시 살펴보았다. 이 재판은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명합니다. 김재호 씨는 김수진 씨와 그 딸 예린 양으로부터 최소 300m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접촉 시 구금될 것입니다. 변호사는 항의했지만 재판장은 단호히 다시 망치를 내리쳤다. 재호는 무릎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분노 어린 눈빛으로 수진을 노려보았다. 이건 끝이 아니다. 수진은 딸을 꼭 끌어안으며 주변의 시선이 자신들을 평가하는 듯 느꼈다. 어떤 이들은 연민의 눈빛을, 또 다른 이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며칠 후 수진은 집 청소 일을 하러 일찍 출근했다.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린 것은 냉담한 주인의 말이었다. 수진 씨, 죄송하지만 더 이상 당신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우리 가족의 평판이 손상되고 있어요. 수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 예린뿐이었다. 저녁 수진이 거실에서 딸과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같은 층에 사는 이웃 김선영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당신을 믿는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저도 어릴 적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수진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선영을 끌어안았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줘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날 밤 수진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고 목소리는 냉철하면서도 진지했다. 김수진 씨, 검사 모라리스입니다. 중요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곧 사무실로 와주세요. 수진은 가슴이 떨리며 새로운 희망을 품고 서둘러 준비했다. 이제 진실은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하고 있었다. 법원 건물은 싸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기자들과 주민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고 모두가 이번 재판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쓰고 있었다. 김수진은 딸 예린의 손을 꼭 잡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예린은 여전히 보호자들과 함께 다른 방에 있었고 이날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호는 반짝이는 검은색 정장에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그의 옆에는 냉철한 표정의 변호사가 서 있었다. 그는 마치 무대 위 배우처럼 모든 시선을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다.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사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늘 우리는 제 의뢰인이 그날 집에 없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거짓말로 가족을 파멸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증인, 재호의 친구 김태훈이 증인석에 섰다.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그날 밤 우리는 술집에서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재호는 절대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재판장과 방청객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그러나 검사 모라리스가 신문하듯 질문을 던졌다. 어느 술집인가요? 한강 포차입니다. 김태훈이 대답했다. 모라리스는 신문지를 꺼내며 말했다. 한강 포차는 벌써 2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김태훈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을 잇지 못했다. 두 번째 증인, 옛 동네 이웃인 박정숙이 증언했다. 그날 재호가 집에 없었다고요. 제가 직접 봤어요. 저녁 8시까지 우리 집에 와서 문을 고쳐줬어요. 모라리스가 시간을 확인하며 말했다. 8시라고 하셨죠. 그런데 같은 날 오후 7시 20분에 재호의 여동생 집에서 경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박정숙은 얼어붙었고 재판장은 엄중하게 경고했다. 허위 증언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판장은 법정을 엄숙히 정리하며 잠시 휴정했다. 재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건 내 대한 음모다. 수진이와 그 측근들이 날 망치려고 꾸민 일이다. 수진은 가슴속 깊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내 딸이 거짓말을 할 리 없어요. 내가 직접 들었어요. 당신이 예린 방에 들어갔다는 걸. 재판장이 엄중히 말했다. 모두 침착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진실을 밝혀줄 것입니다. 며칠 후 특별 심리실에서 예린의 심리검사가 진행되었다. 심리사 이윤지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다가갔다. 안녕 예린아.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그림도 그리고 이야기 나눌 거야. 예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지는 무릎을 꿇고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가 옆에 있을게. 걱정 마. 심리실 유리 너머에서 재판장, 검사, 변호사, 그리고 수진이 지켜보고 있었다.
재호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유리를 노려보았다. 심리사는 색연필과 종이를 건넸다. 내 집을 그려볼래. 예리는 천천히 연필을 움직였다. 닫힌 문이 있는 집과 그 옆에 어두운 그림자가 그려졌다. 이 사람들은 누구니? 심리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저는 예린이고 저건 재호 아빠예요. 예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빠가 내 방에 들어와서 만졌어요. 비밀이라고 했고 엄마한테 말하면 혼난대요. 수지는 유리 뒤에서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다. 변호사가 소리쳤다. 재판장님, 이 증언은 조작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훈련시킨 거예요. 재판장은 단호하게 망치를 내리쳤다. 침묵. 아이 증언은 보호받아야 하며 방해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예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서웠어요. 엄마가 빨리 돌아오길 바랐어요. 아빠가 말했어요. 말하면 우리를 다치게 한다고. 재호는 분노를 폭발시키며 소리쳤다. 거짓말이다. 이들은 내 딸을 조종하고 있어. 경찰 2명이 그를 제지했다. 재판장은 냉정히 경고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법정안은 숨죽인 침묵에 휩싸였다. 수지는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검사 모라리스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이 증언이 바로 그가 기다리던 결정적 증거였다. 재판이 끝나고 재호는 수갑을 찬 채 법정을 나섰다. 그는 분노에 찬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나는 항소할 것이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수진과 그녀의 곁에 선 이웃 김선영, 그리고 먼 발치에서 지켜본 박노사는 그동안 쌓인 긴장이 풀리며 서로를 꼭 안았다. 하지만 이 싸움의 끝은 아직 멀었다. 밤하늘에 떠오른 달빛 아래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수지는 달빛이 비치는 작은 원룸 거실에 앉아 있었다. 예리는 조용히 엄마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숨어있던 상처와 고통이 묵묵히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서로에 대한 굳은 결의를 담고 있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수지는 머뭇거리며 전화를 받았다.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수진 씨, 저는 서울지검 특별수사팀 검사 박민석입니다. 최근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추가 증거가 확보되어 연락드렸습니다. 직접 만나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지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네, 언제 어디서 뵙겠습니까?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5층 회의실에서 뵙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전화가 끊기자 예린이 조용히 물었다. 엄마, 또 무슨 일인 거예요? 수지는 딸을 꼭 안으며 속삭였다. 우리 곧 더 강해질 거야. 약속할게. 며칠 후 서울중앙지검, 수지는 박민석 검사를 만났다. 그는 두툼한 서류철을 펼치며 말했다. 재호 씨가 이전 거주지였던 부산에서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않았지만 피해자 진술과 정황이 매우 유사합니다. 수지는 눈을 크게 뜨고 숨을 삼켰다. 그가 예전에도. 박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이 신고한 경찰 보고서도 확보했습니다. 재호 씨가 여성들을 불법적으로 따라다녔다는 내용입니다. 수진의 마음 한구석에서 희망이 피어올랐다. 이거면 진실을 밝힐 수 있겠죠. 박 검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큰 힘이 될 겁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상대방도 강력한 방역을 준비할 거니까요. 수지는 굳게 결심했다. 우리 딸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발걸음을 멈추고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숨을 죽이고 눈을 가늘게 뜬 순간 그 그림자는 사라졌다. 하지만 수진의 가슴에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앞으로 닥칠 미지의 전투와 진실의 무게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다음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다. 따스한 봄바람이 부는 어느 오후, 김수진은 좁은 부천의 작은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다. 손에 든 커피잔 너머로 바라본 창밖은 평화로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았다. 옆자리에는 이웃이자 친구인 박선영이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진아, 정말 힘들겠지만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 모두 내 편이야.
선영이 조용히 말했다. 수지는 허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해 선영아. 하지만 이 싸움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어. 매일이 전쟁 같아.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검은 코트를 단정히 걸친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수진과 눈이 마주쳤다. 고개를 살짝 숙이며 다가왔다. 김수진 씨, 검사 박민석입니다. 중요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수진은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서 오세요, 검사님. 박 검사는 노트북과 서류철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다. 재호 씨의 과거 행적을 좀 더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유사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 최근 연락해 왔습니다. 그녀가 이번 사건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수진의 눈에 희망이 번졌다. 그럼 이제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거네요. 박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상대방도 강력한 방역을 준비할 것입니다. 각별히 조심하세요. 수진은 굳게 다짐하며 말했다. 우리 딸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거예요. 카페 문 밖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수진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굳은 의지로 딸 예린과 함께 걸어갈 미래를 생각했다. 그날 밤 수진은 집 앞 골목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창밖을 바라보며 수진은 속삭였다. 우린 반드시 이겨낼 거야.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다. 앞으로 펼쳐질 운명의 무대 위, 새로운 전투와 숨겨진 비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어느 흐린 저녁, 부천의 좁은 골목길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김수진은 집 앞 계단에 앉아 담요를 두르고 있었다. 예리는 옆에서 조용히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다. 긴 하루의 무게가 두 사람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 눈빛은 굳건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또 속삭임이 있었어요. 예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딸의 머리를 다정히 쓸어내렸다. 괜찮아, 예린아. 시간이 지나면 모두 알게 될 거야. 네가 얼마나 용감한 아이인지. 그때 낯익은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네, 수진입니다. 김수진 씨, 검사 박민석입니다. 오늘 밤 중요한 증인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안전을 위해 경찰이 경호할 예정이니 걱정 마세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기자 창밖에선 희미한 그림자가 사라졌다. 수지는 딸을 꼭 안으며 결심했다. 우리가 이길 거야, 반드시. 그날 밤 수진과 박민석 검사는 서울의 한 비밀 회의실에서 만났다. 증인은 긴장된 얼굴로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밝혔다. 과거 부산에서 재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상세히 증언하며 그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경고했다. 회의가 끝난 후 박 검사는 수진에게 말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법정에서 당신의 진실을 증명할 시간입니다.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딸을 향한 사랑과 정의를 위해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얻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고 그들을 향한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다. 하지만 수진과 예리는 함께였다. 그리고 그 무엇도 그들의 사랑과 용기를 꺾을 수 없었다. 한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진짜 싸움이 곧 펼쳐질 것이다. 그 미스터리는 다음 이야기를 향해 불꽃처럼 타올랐다. 포근한 봄바람이 부는 어느 아침, 김수진은 부천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예린이 그린 그림이 들려 있었다. 닫힌 집 문과 그 옆에 서 있는 어두운 그림자, 그리고 작은 하트가 그려진 그녀의 자화상이 그려진 그림이었다. 예린은 조용히 엄마 옆에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의 눈빛은 단단히 맞닿아 있었다. 엄마, 이제 조금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예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지는 미소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우리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네가 얼마나 용감한지 모두 알게 될 거야. 그때 수진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수진은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네, 수진입니다. 김수진 씨, 검사 박민석입니다.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특별 증인이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황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박 검사의 목소리는 무거웠지만 희망을 담고 있었다.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꼭 참석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예린이 엄마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우리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수진은 딸을 꼭 안으며 속삭였다. 맞아, 우리 둘이니까. 저녁이 되자 법원 앞은 사람들로 붐볐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이웃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수진은 예린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았다. 법정 안 특별 증인은 조심스레 증언을 시작했다. 부산에서 있었던 과거 사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재호가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죄 행각을 폭로했다. 그의 증언은 법정에 긴장감을 불어넣었고 재호의 변호사는 이를 부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맞섰다. 하지만 수진과 박민석 검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진실은 조금씩 세상 밖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재판이 끝난 후 수진과 예린은 법원을 나서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희망의 빛이 어렴풋이 비치기 시작했다. 어둠 속 누군가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리고 그 순간 바람에 실려온 수진의 속삭임이 어둠을 가르며 흘러나왔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야. 어느 비 오는 밤 부천의 좁은 골목길에 흐릿한 가로등 불빛이 깜빡였다. 김수진은 우산도 없이 젖은 머리를 감싸며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예린은 엄마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따라왔다. 밖은 쌀쌀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무거웠다. 그때 뒤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다. 수지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누군가 다가와 속삭였다. 수진 씨, 조심하세요.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 음성은 익숙하면서도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을 더욱 꼭 붙잡았다. 며칠 뒤 서울중앙지검 회의실. 수진과 검사 박민석은 최신 증거와 함께 재판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다. 박 검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재호 씨가 이번에 무너지면 그의 과거도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반격할 가능성도 크니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수진은 결연한 눈빛으로 답했다. 저와 예린, 그리고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겁니다. 그날 밤 수진은 딸 예린과 함께 집 창문 너머로 달빛이 비치는 거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 한켠에선 불안과 두려움이 여전히 꿈틀거렸지만 딸의 작은 손을 잡고 있는 순간만큼은 강해질 수 있었다. 엄마, 우리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요. 예린이 속삭였다. 수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둘이니까. 하지만 멀리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차가운 눈빛과 함께 낮게 중얼거렸다.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한 그림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이야기는 더욱 깊고 치열한 진실의 싸움을 예고하며 시청자들의 가슴에 긴장감과 기대를 남긴 채 막을 내렸다. 따스한 이른 아침, 부천의 한적한 공원 벤치에 김수진과 딸 예린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예린은 엄마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제 조금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수지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내 용기를 모두가 알게 될 거야. 그때 수진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수진은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김수진 씨, 검사 박민석입니다. 오늘 오후 특별 증인이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상황이 크게 바뀔 수 있어요. 수진은 숨을 깊이 들이쉬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꼭 참석할게요. 전화가 끊기자 예린이 엄마 손을 더 꼭 잡았다. 우리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수지는 딸을 꼭 안으며 속삭였다. 맞아, 우리 둘이니까. 저녁 법원 앞은 사람들로 붐볐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이웃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수지는 딸이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마음을 다잡았다. 법정 안 특별 증인은 부산에서 있었던 재호의 과거 범죄를 상세히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법정에 긴장감을 불어넣었고 재호의 변호사는 필사적으로 반박했다. 하지만 수진과 박민석 검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진실은 조금씩 세상 밖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재판 후 수진과 예린은 법원을 나서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어둠 속 누군가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리고 바람에 실려 수진의 속삭임이 어둠을 가르며 퍼져나갔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야.